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정통국어 0602 14강에 해당하는 봄이라는 시의 해설 영상입니다. 봄이라는 시 선생님과 같이 이제 필기하면서 보고 밑에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노란색 부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노란색 부분 보면 이 봄이라는 시의 배경을 볼 수 있는데요. 1960년대. 60년대는 어떤 시기인가요? 다들 그럴 거야. 잘 모르니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일제강점기는 1910년대부터 45년까지, 그리고 한국전쟁은 50년대죠.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승만 정부가 아주 오래오래 집권을 하고자 했습니다. 독재 집권 시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우리 이제 근대로 다가왔는데 민주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독재 정권에 항거해서 4.19 민주화 운동이 1960년대에 일어납니다. 60년도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19 민주화 운동 이후에 자유를 바로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수립된 제2공화국에서 두 내각과 그 다음에 어떤 부통령 사이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고,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사실 그대로 놔뒀으면 이제 자정작용,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하는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1961년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다 못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정권,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라고 부르는 걸 일으키게 되면서 대통령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유신 독재 체제를 72년 10월에 이제 사람들한테 공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10몇 년 가까이를 독재 집권기 하에 있었어요. 그런 시기를 겨울이라고 상정을 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이 시에 나오는 봄이라는 제목은 민주주의 사회 또는 자유 또는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우리가 봄이라고 했잖아요. 봄이라는 계절을 반드시 봄이 와야 돼. 이제는 봄이 와야 돼 하면서 기다려야 오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합니다. 우리가 어떤 바라지 않아도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서 봄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확신. 여기 나와 있죠. 확신적 태도. 확신적 태도를 온다라는 단언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오는데, 사실 봄이라는 게 스스로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보긴 어려우니까요. 게다가 너라는 요 지칭 표현 있죠. 너라는 대명사는 어디에 써요? 우리 청소기 달랄 때도 너 좀 줘 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보통 그것, 이것, 저것 같은 걸로 물건은 지칭하고 사람한테 너, 나, 우리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인칭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칭 표현을 봄한테 썼다는 것에서 의인법을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봄이 어떤 상황이냐. 어디 뻘밭 구석이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 좀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누가? 봄이. 그래서 봄이 행동의 주체다라고 옆에 한 번 더 정리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봄은 어떤 상황이냐. 봄이 무슨 싸움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막 뻘밭 구석이나 썩은 무릉덩이 뭐 이런 데 막 나자빠져 있나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지금의 역경, 고난, 시련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징 알죠? 상징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낸 걸 상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고난이나 시련, 역경 같은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뻘밭 구석, 썩은 무릉덩이 이런 걸로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봄이 뻘밭 구석,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고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 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을 듣고, 자, 여기서 다급한 사연은 뭐겠어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필요해.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사연이 되겠죠. 그런 걸 들고 달려간 바람이. 자, 그런 바람은 이렇게 뻘밭 구석이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고난과 시련 역경 속에서 잠들어 있는 봄을 깨우러 간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은 긍정적인 이미지고요. 소식 전달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민주주의가 필요해. 지금 네가 와야 돼. 라는 소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되겠죠.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라고 해요. 사실 바람은 어떤 사연을 들고 갔어요? 다급한 사연을 들고 갔죠. 그럼 봄은 어떻게 해야 돼? 달려와야지. 빨리 와야지. 근데 왜 여기에 더디게 온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봄이 오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요거는 앞선 상황에, 그러니까 배경에 비추어 본다면요. 물론 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무조건 사회적 배경을 봐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시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배경을 보는 방법, 시만 보는 방법, 작가를 보는 방법, 그리고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방법 등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시대적 배경을 보자면요. 이 시가 나올 당시에는 4.19 민주화 혁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얻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시기였어. 그렇기 때문에 봄은 더디게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올 수 없어요. 달려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더디게 마침내. 자, 여기 밑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쓰여져 있네요. 당위성이라고 되어 있죠. 마침내는요. 보통 우리가 어떤 엄청 기다리는 것이 드디어 왔을 때, 그러니까 택배를 시켜놓고 10일, 20일 기다리다가 드디어 왔을 때, 그럴 때 마침내 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이라는 건요, 마땅히 그러해야 할 성질이라는 거거든요. 마침내 와야 할 봄이 온 거죠. 그래서 당위성을 보여주고요. 이 부사를 통해서 봄을 매우 기다렸어 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온다. 위에도 온다가 있었죠. 여기에 있었어요. 이런 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신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디게 오지만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오게 될 봄이 오면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봄을? 자, 이 시에서 봄을 기다리는 화자인 나 또는 그냥 화자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나는 어디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면적 화자인데요. 요 이면적 화자인 나는요. 이 너를 보면 너무 반갑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자,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이 부분만 보면요. 부정 같아요. 나는 널 맞이할 수 없어. 이렇게 볼 텐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너무 부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게 정말 나 싫어서 맞이할 수 없어.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눈이 너무 부셔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감격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자, 내가 기쁨과 감격을 하니까 말도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 때문에 일어날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까스로라는 부사적 표현을 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까스로 겨우 두 팔을 벌려서 껴안아 보는 이거는 기쁨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그럼 우리 궁금해하죠. 뭘 이겼는데요? 뭘 이겼겠어요? 당연히 독재 집권, 그러니까 어떤 겨울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위에 나왔던 뻘밭이라든지 썩은 물웅덩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더 보면요. 사람아 라고 했어요. 일단은 봄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의인법 사용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는 듯한 느낌.
영탄법 사용하고 있죠. 영탄법은 슬픈 탄식만 포함하진 않아요. 기뻐서 막 소리 지르는 거, 기뻐서 감탄하는 거, 이런 감정이 심하게 담긴 표현, 감정이 많이 담긴 표현에 영탄법이라는 표현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돈호법인데요. 돈호법은 뭐냐면 어떤 걸 호명하는 거야. 사람 아라고 해서요. 요거 조금 어렵긴 한데 혹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죠. 누군가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걸 돈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서는 의인법 보이고 영탄법과 돈호법 찾아볼 수 있죠. 자, 이 시에 대해서 왼쪽 날개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화자의 신념과 확신을 두 가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뭐냐면 단정적 어조. 단정적 어조는 뭐였어? 단정적 어조. 그쵸? 아까도 말했죠. 온다. 밑에도 온다 있었죠. 온다, 온다. 이런 것들 단정적 어조. 그리고 부사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마침내 온다. 그리고 가까스로 껴안는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시는요, 5.16 군사정변 이후 유신 독재 체제의 억압이 진행된 시기. 그래서 겨울처럼 춥고 힘들지만 언젠가 민주주의의 자유가 물결치는 봄이 오리라는 기대감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겨울처럼 춥고 힘든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화자는. 왜냐하면 봄처럼 민주주의가 올 거거든요. 봄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오죠. 심지어는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할 때에도 봄은 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 순환은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잘 드러난 시예요. 밑에 갈래 성격 보면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상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제재는 봄이죠. 제재는 중심 소재를 의미합니다. 이 중심 소재를 통해서 나의 강한 신념, 뭐에 대해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뭐겠어요? 민주사회가 되겠죠. 특징을 보면요. 확고한 신념에 찬 어조를 띱니다. 그게 바로 단정적 어조죠. 너는 온다. 그걸 통해서 화자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어떤 대상을 의인화하여 상징적으로 그려내는데 그 의인화된 대상이 봄이죠. 그리고 이 온다의 반복적 사용, 아까 요거 있죠. 확고한 신념에 찬 어조. 자, 이런 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간절함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반드시 오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봄은. 이런 거 다 정리했고 혹시 정리 놓친 친구들은 이렇게 멈춰 있을 테니까 화면 한번 멈추고 요거 한번 필기 다시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모두 멈추세요. 밑에 있는 문제부터 풀게요. 자, 그럼 문제 풀었다고 생각하고 문제에 대한 설명 조금 해줄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말하는 이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맞아요. 유사한 구절 뭐 있었어? 온다. 말하는 이의 심리는 뭐겠어요? 기대감. 확신이 되겠죠. 다 맞죠?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봄에 대한 설명입니다. 봄을 의인화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상징을 통해서 특정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상징 어디 있어? 그치? 뻘밭도 되고요. 썩은 물웅덩이 되고요. 그리고 봄이라고 상징된 민주주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봄을 불러오는 매개체인 바람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우리 그냥 봄, 그냥 바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봄의 민주주의라는 성격을, 바람에는 민주주의를 불러오는 매개라는 성격을, 뻘밭과 물웅덩이에도 각각 부정적 성격을 입혔으니까 의미 부여하고 있다 맞겠죠. 말하는 이의 행동 뭐였어? 나는 눈도 멀고 뭐 했어? 눈도 멀고 말을 할 수도 없어서 가까스로 껴안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이의 태도는 뭐예요? 반가움이 되겠죠. 반가움, 감격, 기쁨. 그렇기 때문에 반어적 어조는 없었으니까요. 정답 3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A, B에 들어갈 말하는 이의 설명으로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요. 너가 오는 것에 대한 뭐가 나왔어? 여기 1에서 10행까지는요. 너가 오는 것에 대한 확신, 반드시 온다. 또는 믿음, 너는 반드시 올 거야. 기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까지 썩은 무릉덩이 또는 뻘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조금 어렵고요. 불안은 아니죠. 넌 온다라고 했으니까요. 동요는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 가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네. 자, 마침내 너를 만나면 어떻겠어? 마침내라는 표현 있잖아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요. 감격스럽고요. 만족은 조금 달라요. 만족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만족보다는 조금 더 격한 감정인 것 같아요. 기쁨, 감격, 들뜸 이런 감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워주고요. 그러고 나면 남은 거 4번이겠죠, 정답. 자, 그 다음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는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전개 과정으로 적절한 건데 다들 1번 많이 했을 거야. 왜? 이거 헷갈렸을 거거든요. 자고 있는 바람을 흔드는 게 아니라 바람이 흔들어 깨우죠. 뭐를? 봄을. 그리고 자고 있는 건 바람이 아니라 봄이겠죠. 자고 있는 봄을 바람이 흔들어 깨운다라고 해야 맞으니까요. 요거는 아니겠죠. 1번은 정답이 아니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나머지는 볼게요.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다라는 말 안 했어요. 네가 언제나 올 걸 믿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너를 발견한 건 바람이 매개가 돼서 너를 데려오기 때문에 화자라고 보기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을 안 했는데도 너는 순리에 따라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함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예요. 4번 문제. 뻘밭 구석, 썩은 무릉덩이의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어요. 틀린 거 아니고 뻘밭 구석, 썩은 무릉덩이 다 좀 부정적인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다. 그리고 섭니다. 이런 것들은 틀렸는데 너와 나는 처음부터 갈등하지 않아요. 너도 긍정적 존재, 나는 너를 기다리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심화시킨다도 틀렸고요. 봄이 왜 부정적이야? 봄은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지닌 부정적 속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물이다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정답 3번 되겠죠. 5번 문제. 윗글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것도 적절한 거 고르고 있대요. 이 시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오듯이 계절의 순환, 섭리죠. 뭐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인, 시련과 역경이 닥치게 된 원인 없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안 되죠. 거스르면 안 돼. 그래서 없는 것처럼까지는 좀 맞아요. 수능해야 되나요? 아니죠. 주어진 상황은 겨울이에요. 이 겨울을 극복하고 봄이 와야 되니까 수능한다라는 게 틀렸습니다. 독재와 억압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민주주의. 그렇다는 건 독재와 억압이 민주주의의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건데 조금 이상하죠. 요거 틀렸습니다. 다음에 계절의 변화와 그에 적응하는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아픔과 절망이 언젠가 사라지고 반드시 희망이 도래할 거야. 마치 계절의 순환처럼. 이런 발상이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서술형 문제 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 봄이 가진 의미를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기를 참고해 보면요. 보기에서는 4.19 혁명과
그다음에 5.16 군사정변 요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5.16 군사정변. 자, 그래서 민족 구성원 내부의 불평등과 갈등, 인간 소외 문제가 심화되었고 자유와 평등이 살아있는 민주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학의 현실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봄이 가진 의미는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해낸 민주주의 사회를 의미한다라고 서술하면 적당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면요. 기억처럼 표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했는데요. 기억으로 가볼게요. 자, 기억은요. 여기 있는 온다였습니다. 여기 온다 보이죠? 온다. 너는 온다. 이거 뭐예요? 단정적 어조라고 이야기했어요. 너가 올 거야 라는 거를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정적 어조.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단정적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화자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민주주의의 도래가 정해져 있는 미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화자의 애타는 마음과 민주주의의 도래가 정해져 있는 미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윗글의 마지막 행 니은에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 보면요. 영탄법, 도노법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반가움을 강조하고요. 극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극적 분위기라는 건요.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분위기, 드라마나 이런 것처럼 감동적인 서사를 좀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극적 분위기, 극적으로 보여지는 분위기.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잘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답부터 불러주자면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에 5번, 그리고 서술형 문제의 답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것들 정리 한번 해주고 그때 당시 시대상에 맞는 다른 시들을 찾아보면서 부가적으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